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사려고 하는 아파트, 과연 팔릴 수 있을까요? 10억에 산 아파트, 8억에도 안 팔린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조금 낮추기만 해도 바로 연락 오는 집들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환금성, 즉 팔리는 힘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실거주지만 언제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집을 팔고 갈아타야 할 시기를 고민 중인 분, 혹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팔기 쉬운 집을 고르고 싶은 분, 팔기 쉬운 아파트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실제로 자주 보는 핵심 기준 10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와 현장 매물 흐름을 기반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아파트가 환금성 좋은 집인지 체크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도 감잡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 영상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 이 조건들이 환금성과 연결되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 최근 3년 이내 거래량이 많은 단지 체크입니다. 아파트는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유동성입니다. 즉, 내가 급할 때 바로 팔 수 있는지 여부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거래량이 많은 단지들은 매수자가 끊임없이 유입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의 녹번역 2편한 세상캐슬은 2020년 이후 매년 80건 이상 실거래가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이런 곳은 호가를 조금만 조정해도 바로 매수 문의가 들어옵니다. 반면 같은 지역에 있는 100세대 미만의 소형 단지는 1년에 거래가 12건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단지는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죠. 즉, 거래량은 그 단지의 시장 내 인지도이자 유통성의 지표입니다. 두 번째 조건, 중층 이상, 중고층 아파트입니다. 저층은 보통 채광, 조망, 사생활 침해 문제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은 층간소음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위층 소음에 덜 노출되는 중고층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대단지를 보면 5층과 15층이 같은 평형인데도 실거래가가 약 4천만 원 차이 납니다. 단순히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접근성과 채광의 균형이 맞는 5층 이상, 15층 이하 구간이 가장 거래가 잘 됩니다. 특히 1층과 2층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경매 시장에서도 저층은 낙찰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연결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노년층, 유모차 사용자, 택배 배달 접근성까지 포함된 생활 만족도의 핵심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이 구조는 기본 옵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계단을 거쳐야 엘리베이터를 타는 구조는 구축 중에서도 가장 매수자들이 피하는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송도의 일부 중저가 단지는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중년층 이상의 매수자들이 전세로도 꺼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단지 가치 전체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조건, 남향 또는 남서향 아파트입니다. 채광과 에너지 효율,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남향은 겨울철 난방비를 줄여주는 실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단열이 약하기 때문에 햇볕 방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물 플랫폼에서 남향 필터는 조회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도 남향은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 유지력이 좋습니다. 단순히 조망이 아닌 실제 시세 방어력과 연결되는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 500세대 이상 대단지를 봐야 합니다. 왜 대단지가 잘 팔릴까요? 첫째, 관리비가 낮습니다. 공용 관리비가 세대수로 나뉘기 때문에 같은 시설이라도 대단지가 유리합니다. 둘째, 학군 형성이 됩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아이들 통학이 안전하고 학군 중심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셋째, 브랜드 선호도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의 중계 그린 아파트와 중계 주공호 단지는 입지 조건은 유사하지만 세대수에서 차이가 나며 거래 속도도 뚜렷하게 다릅니다. 구매자는 혼자 사는 집보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신뢰합니다. 그게 바로 황금성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조건, 전용 59제곱미터 이상, 방 2개 이상을 봐야 합니다.
요즘 1인 가구도 방 2개를 원합니다. 하나는 침실, 하나는 작업 공간 또는 옷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거래 통계를 보면 전용 59제곱미터 이상, 84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거래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광교 이편한 세상의 경우 방 3개인 전용 84제곱미터는 연간 100건 이상 거래되지만 방 하나짜리 40제곱미터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작아도 최소 방 2개는 있어야 매수 수요가 붙고 전세 수요도 받쳐줍니다. 7번째 조건. 밤 10시에 주차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특히 금요일 밤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입주민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실제 매물 검색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중개사에게 여기 밤에 주차 잘 되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 직접 단지에 밤 10시에 가서 살펴보세요. 주차장이 여유로운 단지는 매매가 늦어도 결국 팔립니다. 8번째 조건. 201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개정 이후 단열, 층간소음, 배관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2010년 이후 준공 단지는 기본적으로 철근 배치, 창호, 커뮤니티 시설이 다릅니다. 심지어 재건축을 기대하며 구축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시간, 자금, 입주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2010년 이후 신축 또는 준신축은 이사 후 수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구축을 선택해야 한다면 2000년 이후 준공은 최소한 되어야 하며 그 이전 아파트는 황금성에서 한 단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9번째 조건.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단지이어야 합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논다. 그건 해당 단지가 살기 좋은 동네라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건 곧 젊은 실거주 가구가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은 전세도 매매도 잘 되는 단지라는 의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마곡 엠벨리는 단지 곳곳에 놀이터와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 매매, 전세 모두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놀이터에 아무도 없다면 그 단지는 고령화, 인구 유출, 수요 감소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의 9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요즘처럼 거래 절벽 상황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금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있는 단지인가? 입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세보다 낮은 금매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되는 단지인지 아니면 그저 싸게만 나와 있을 뿐 아무도 사지 않는 단지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레미안 상도 3차 같은 단지는 2023년 하반기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시세보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낮게 금매가 나오면 그 매물이 일주일 안에 거래로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는 인근 학군, 교통, 커뮤니티 시설이 안정적이고 수요가 두텁기 때문에 잠재적 매수자들이 항상 대기 중인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이런 단지는 설령 내가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시장 반응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낮고 회복 가능성도 빠릅니다. 반대로 비슷한 입지지만 거래량이 적고 커뮤니티 인지도나 학군 선호도가 약한 소형 단지들은 금매가 1억 원 가까이 내려와도 한 달, 2달 동안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금매 시세 반응성은 그 단지의 숨은 유동성, 다시 말해 최악의 상황에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KB 부동산 시세에서 해당 단지의 최근 거래 날짜와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시세 하단 근처로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직후에 거래가 터졌는지를 보면 금매 유동성이 있는 단지인지 바로 감이 옵니다. 또는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긴 금매가 나오면 잘 팔리나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낮게 나오면 연락 많이 오나요? 이 질문에 그 가격이면 바로 나가요라고 대답하는 단지는 매수 수요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반면 요즘은 싸게 나와도 잘 안 나가요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그 단지는 아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팔기 쉬운 아파트는 싸게만 나와도 팔리는 게 아니라 싸게 나왔을 때 바로 시장 반응이 있는 구조여야 진짜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이 조건까지 포함해서 총 10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넣고 보신다면
지금처럼 눈치 보기 장세에서도 살 수 있고 나중에 팔 수 있는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의 10가지 조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건들을 안다면 아파트를 고를 때 위치만 좋으면 되겠지 같은 단순한 판단에서 벗어나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지 조건을 통해 환금성 좋은 아파트, 즉 팔릴 수 있는 집의 기준을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리 환경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작년 대비 낮아진 상태이지만 아직 대출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대출 부담이 줄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적이면서도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 환경이 완전히 단기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금리 구간에서는 집을 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사고 나서 쉽게 팔릴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다고 해서 모든 집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요자들은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도 어느 집을 사야 다시 팔 때 손해를 보지 않나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10가지 조건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집이 혹은 이사를 염두에 둔 집이 이 10가지 조건 중 몇 가지를 갖췄는지 앞으로 집을 볼 때 이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거래가 잘 되는 단지인가? 중층 이상인가?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구조는 편리한가? 2010년 이후 준공인가? 방이 2개 이상인가? 밤 10시에 주차가 가능한 구조인가?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고 있는가? 하나라도 아니다가 계속 나오면 매수자들도 같은 이유로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뜸한 시기엔 조건이 좋은 집일수록 훨씬 빠르게 팔립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매수자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조건이 좋지 않은 집은 가격을 많이 내려도 연락 한 통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단순히 저렴하거나 입지만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데서 멈추지 마세요. 팔릴 수 있는 집, 시장에서 살아남는 구조의 집 사는 순간부터 나중에 팔릴 때까지 전략이 서 있는 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정확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 10가지 조건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